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온 미래를 만나고 있는 요즘, 우리 교육은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2021 교육 클리닉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교육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의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옛날 아이들하고 달라서 말도 잘하고 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육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예. 예.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이정아, 진윤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한들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정아입니다. 수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윤호라고 합니다. 보고 싶다. 등교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교복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뭔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학교는 와야 되는구나. 그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아는 듯 보였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또 이제 애들이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이제 협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쌤들 사이에 아이들이 좀 덜 컸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우울증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무기력증하고.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과제, 마치고 나면 학원을 바로 가야 되고 갔다 와서는 또 부모님의 잔소리.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겹겹이 쌓이는 스트레스가 분출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학교는 계속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하시랴, 또 생활 지도하시느랴, 안전 책임지느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실제로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쯤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 막막함 이런 게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도 또 다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보내온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네. 또 중학교에서는 어땠어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예.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아이들과 상견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윤호 선생님은 수업 영상을 한 번에 3개씩 제작을 하셨다고. 예, 수업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예. 어느 한 수준에 맞추자니까 다른 수준의 아이들이 다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한 번의 수업을 3개의 영상을 가지고 수준별을 상중하로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되게 어렵긴 한데 예. 그래도 이게 좀 학생들의 수준을 메우는데 뭔가 온라인 수업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예. 실제 학교에서 그 대면 수업은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나눠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이라서 가능한 것인데 그 대신 선생님은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함부로 따라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 인상만 보더라도 눈이 막 지금 부리부리 하시잖아요. 열정 막 가득하신 것 같은데 이정아 선생님은 굉장히 좀 다정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의 빈틈들을 좀 채우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학급 개설해가지고 자료 올려주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 이제 점검하고 만약에 이제 못한 아이가 있을 때는 전화해서 다 못했다, 왜 그랬니 얘기하고 이제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고 피드백도 달아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1학기 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방학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학기 때는 쌍방향 수업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훨씬 나았어요. 음. 훨씬 나았고 또 아이들도 좀 갑갑함이나 이런 게 좀 덜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습량을 줄였어요. 학습량을 줄였다. 예, 학습량을 그 원격에서 많이 하다 보면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흥미도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되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습량은 줄이고 시간은 조금 느슨하게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진화를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보완하고 발전하고. 예, 예. 예.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초등학교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오. 근데 저는 실시간 쌍방향도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전략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강의용 학습 영상을 올리고 학생 스스로 개별 학습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입실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학습 태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조금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조금 기반이 되었을 때 사실 또 쌍방향으로 토론도 하고 또 발표를 했을 때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특히 중학생 때는 그 자기 주도 학습 그 능력이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 수업 목표에 맞게 다양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더 그 편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었고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만든 아이톡톡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 아이톡톡이라는 게 미래형 교육 지원 플랫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아이톡톡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맞춤형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적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을 가진 선생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이의 개별성,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뛰어넘는 우리 아이들의 장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저는 이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견해낸다면 이제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 이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개별성을 가진 파일이 하나씩 학생 앞에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들 책상 위에 얹어지는 것이 내년 후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예. 예. 아이톡톡을 이 좋은 거를 우리 경남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지역에도 좀 나누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교육청이 만든 플랫폼이고 모든 선생님들께 모든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사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래요? 물건입니다. 다른 시도는 또 우리와 유사한 다른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시도가 해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우리 경남에서 빠르게 시도하는 거다. 예. 아, 굉장히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시는데요. 근데 아이톡톡은 원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했을 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원격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원격 수업 기간이니까 예. 아이톡톡이 탄생한 그 시기와 맞물렸을 때는 이 원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이 온라인 수업 방식은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단계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 학습 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할까만 고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까, 아하. 어떻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수업을 구성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고민에 이 아이톡톡이 굉장히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흐름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원격으로 수업하면서도 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교실의 모니터를 활용한다든지 학생들의 그런 집단 토론을 그 결과를 이 아이톡톡을 통해서 함께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이 아이톡톡을 똑똑하게 활용하는가 이건 우리 선생님들 몫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교 수업을 할 때는 무상 급식이라든지 무상 교육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교육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역할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격변기에는 언제나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IMF가 왔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그럴 우려 때문에 그 공교육의 어떤 학습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라서 거기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는 공납금도 안 받고 교복, 체육복, 급식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무상교육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책임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우리만이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 경상남도와 또 각 시군에서 급식도 지원하고 교복도 지원하고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도지사님, 시장 군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40만 학생들이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교육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이 없다. 이런 점을 꼽았던데 중학생들은 좀 어땠어요? 예, 저는 그냥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보다 더 많은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등교하면서 친구랑 같이 등교하는 길, 그냥 쉬는 시간,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 이 모든 게 학생들의 그 전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했던 것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런 손실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대로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은 것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교육에 관해서 그냥 말로만 했던 것, 선생님들 흔히 말하면 교육 학습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충분히 배워야 하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오히려 학습 결손이나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들이 늘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만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맞으면서 학습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온라인 학습 그 영상이나 온라인 학습을 구성하는 능력이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한 번에 이렇게 갖춰지게 됐다. 이게 굉장히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무기가 하나 우리가 갖추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도하기 전에는 늘 뭐 굳이 나서서 맞습니다. 그러냐 예,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미래 교육을 많이 앞당겼다라는 이야기, 선생님들의 어떤 그 교실 문화도 바꾸려고 하는 것과 또 학교의 문화도 바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하면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생태 환경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현 계획을 한번 내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것으로 와닿은 이런 어떤 순기능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마을과 학교를 잇는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것보다 직접 자랑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마을 교과서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2020학년도에.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 배우면서 가상의 환경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과 연계돼가지고 마을로 나가서 직접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알아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자긍심 뭐 이런 걸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필요해서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스님하고 또 마을의 지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북림동이라는 그 마을 단위의 사회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윤호 선생님도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코로나가 터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다 우울해하고 이 시기에 이제 등교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교복 입고 학교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지역 주민들의 너무 표정이 밝은 겁니다. 너무 아이들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뭔가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희망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 게 해바라기 모종을 학교에서 키웠습니다. 등교하는 길, 또 마을, 자기 동네 아파트 이런 데 해바라기를 다 심은 거죠.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 보면서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저희가 이제 우리 우리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손수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사장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그 지역 그 상가 약 200군데에 전부 우리가 다 나눠줬습니다. 야, 너무 그 사장님들도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 지역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 좀 뭐요? 드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일단 야, 이거 뭐. 이게 이 저희가 선생님이 만든 이 팜플렛입니다. 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팜플렛 많이 챙겨오셨네. 예, 이거 단골 집에 좀 이렇게 저도. 나눠주시면 이제 한 5개씩. 가게에 붙여놓는 거예요? 예, 가게에 붙여놓으면 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할 것이어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꼭 어떤 가르치는 공간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만 한정지어져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네. 마을 여기가 다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그 어떤 교육 생태계의 확장 또는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중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야, 뭔가 교육감님,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제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거 가르쳐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 두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는 과연 어떤 미래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떤 학교를 꿈꾸고 계세요? 그때는 알지 멀리 보지 않고 그냥 올해 제가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또 뭐 이렇게 전시회라든지 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다 멈췄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재정비돼가지고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도서관도 문을 열고 해서 정말 마음껏 아이들이 책도 읽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서로 뭐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이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괴로운 학교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을 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곳, 편안하고 행복한 곳 그런 곳이 또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학교는 그 삶 자체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꿈만은 아주 아름다운 그 시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환경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매주 저희가 뭐 숙제만 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 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오늘 두 분 이렇게 소중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든든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 교육클리닉 우리 세 분과 함께 우리 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